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발표를 맡은 윤석희라고 합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5월 5일이고, 네, 휴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휴일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휴일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강일원 선생님과 함께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공평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발달 배경과 주요 개념, 그리고 치료 및 목표 과정까지입니다. 선생님과 좀 나누면서 앞에 부분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네, 제가 앞에 거 하겠다고 네,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가족의 반복적인 역기능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으로 간결한 기법과 단기적이며 효율적인 개입이 특징입니다. 전략적 모델의 이론적 바탕은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에 근거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주의로 가족의 문제가 특정 가족원의 개별적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과정과 위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가지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베이트슨의 순환적 인식론에 영향을 받아 가족의 상호작용에 치료적 초점을 둡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의 세 학파는 MRI의 상호작용 모델, 그리고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 그리고 밀란의 체계적 모델입니다. 발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RI 상호작용 모델로 돈 잭슨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의 정신건강연구소, 영어 앞자만 따니까 MRI입니다. 정신건강연구소는 베이트슨, 잭슨, 헤일리, 바칠라비크 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의사소통 과정이 문제라고 보는 순환적 인식론에 근거한 발견으로 가족 치료 분야의 초점을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에서 문제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의사소통 연구와 에릭슨의 역설적 접근을 접목하여 반복적이며 부정적인 가족의 영속적 주기를 깨뜨리는 데 초점을 둔 문제 해결 중심의 치료 회기는 10회 미만의 단기 전략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협동적 치료와 인지적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에 합류하여 포스트 모더니즘식 치료 방법을 절충하였습니다. 접근법은 고착된 정적 피드백 고리를 확인하고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지하는 가족 규칙을 파악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 규칙 변화 전략 모색이 있습니다.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입니다. 헤일리는 의사소통 이론과 역할 이론에 관심을 갖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교환하는 메시지에 내재된 통제와 권력 투쟁에 주목하여 권력과 통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더불어 최면 정신의학자인 에릭슨의 임상적 방식을 물려받아 독특한 전략적 치료를 발전시켰습니다. 헤일리는 의사소통 메시지에 내재된 통제와 권력 투쟁에 주목하여 가족의 역동을 관찰하였으며 증상 행동은 다른 가족원에 대한 부적응적 통제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증상을 유지시키는 가족의 위계와 조직에 관심을 두고 전략적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역기능적 가족의 경우 위계 구조가 혼란하여 세대 간 권력 순서가 거꾸로 놓여 있거나 세대 간 연합의 특징이 있고 가족 체계의 항상성에 집착하므로 치료적 이중 구속 상황에 빠지게 하여 증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밀란의 체계적 모델입니다. 밀란 모델은 이탈리아의 정신분석가인 파라졸리, 보스콜로, 체친, 프라타 등 4명의 치료자가 밀란 가족 연구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을 받아 가족 규칙과 항상성에 대한 체계적 모델을 발전된 베이트슨의 순환적 인식론에 일치한 체계적 가족 치료 모델로 불립니다. 밀란 모델은 증상을 가진 가족의 게임 규칙에 초점을 두고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에게 역설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밀란 체계론자들은 역기능적 가족이 인식론적 오류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가족이 고착되어 있는 그릇된 신념 체계에 개입함으로써 가족 체계에 새로운 정보를 유입시켜 역기능적 가족 관계 유형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치료자는 중립적 위치에서 가족 게임의 규칙을 파악하고 순환을 통해 가족원이 스스로의 인식론을 검토하여 새로운 신념 체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해결 중심 접근과 이야기 치료의 토대를 마련하여 가족 치료의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은 MRI 상호작용 모델의 핵심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가족 치료 분야의 토대가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의사소통은 내용과 관계의 측면이 있고 정보 전달 및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침표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측면으로 가족은 연속적인 흐름인 의사소통을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임의로 끊어집니다. MRI 연구팀에서 발표한 의사소통 공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행동은 어느 수준에서 의사소통이다. 모든 행동은 의사소통적이며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호작용의 원리를 가집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내용과 지시의 측면을 가집니다. 모든 의사소통이 내용과 지시의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내용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지시는 관계에 대한 진술입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대칭적이거나 보완적 관계입니다. 만일 관계가 평등하다면 의사소통 유형은 대칭적이나 행동 교환의 맥락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완적이 됩니다. 대칭적 상호작용에서는 경쟁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반면 보완적 관계는 차이를 극대화하는 상호작용으로 둘 중 하나의 유형에 고착되기보다 상황에 따라 대칭적 또는 보완적 의사소통이 상호 교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융동적인 관계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이다. 상위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에 대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 가족 관계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위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정직하게 하고 관계를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발신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형태를 이중구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적으로는 괜찮아는 메시지와 함께 비언어적으로는 얼굴을 찌푸리는 것처럼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의 지속적인 이중 구속 상황은 자녀를 갈등과 불안에 빠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판별 능력을 마비시켜 정신분열과 같은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드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확장합니다. MRI팀은 피드백 개념을 도입하여 자극과 반응의 반복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분석하였는데 현재 상태를 벗어나 변화를 시도하는 정적 피드백 고리와 변화에 저항하여 가족을 원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부적 피드백 고리가 규칙에 의해 규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역기능적 가족은 변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정적 피드백이라고 하고 이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다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를 부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전략주의자들은 가족의 변화를 볼 때 가족원의 행동이 바뀌는 1차적 변화와 가족 체계의 규칙이 바뀌는 2차적 변화로 나누는데 진정한 변화는 가족 규칙이 변화됨으로써 가족의 행동뿐만 아니라 신념이 바뀌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 체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 내외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족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체계는 변화 대신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드백 고리를 통한 자기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가족 내의 피드백 고리는 가족 규칙을 유지 또는 조정하는 기제가 됩니다. 가족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변화하고자 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체계로 역기능적인 가족일수록 기존 체계의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가족 규칙은 시간에 걸쳐 가족 행동을 제한하는 관계상의 합의로서 가족 항상성을 지속하는 기능을 합니다. 의식적이고 명백한 명시적 규칙과 무의식적이며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암묵적 규칙이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상위 규칙은 많은 일반적 규칙 위에 작용하는 규칙을 총괄하는 규칙으로 가족원이 가족 규칙을 어떻게 유지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권력과 위계입니다. 헤일리는 모든 대인간 상호 교류의 함축적 의미를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보았는데 가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권력과 통제를 가질 때 위계 질서가 유지되며 힘의 균형이 깨지면 위계 질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관계 이면의 권력과 통제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권력 투쟁에 관한 가족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명확한 치료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개입 방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가족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이며 증상의 이면에는 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IP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대적 갈등 관계의 부부는 자녀의 증상에 매달림으로써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아내의 불안 발작 증상은 남편이 곁에 있도록 통제하는 전략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헤일리는 기능이 잘 안되는 가족일수록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제대로 서 있다고 보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헤일리는 기능이 잘 되는 가족일수록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제대로 서 있다고 보고 윗세대가 더 많은 권력과 통제를 가지고 규칙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세대 간 구조와 경계를 분명히 하고 분명히 갖고 서로 침범하지 않은 채 가족원은 각각의 위치를 구조적으로 유지해야 기능적으로 보았습니다. 메데네스는 모든 인간의 딜레마를 사랑과 폭력 간의 투쟁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보호와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위기에 접근하였고 가족은 자신의 위치에서 상대를 잘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폭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의 구조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측면과 돌봄의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밀란 모델은 헤일리의 영향을 받아 가족 안의 규칙을 지배하려는 권력과 통제력을 중시하여 가족이 힘을 얻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은밀한 규칙을 가족 게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족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온 의사소통 규칙과 관계 규칙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가족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역기능적 가족에서는 가족은 모두 게임의 규칙에 합의하지 않으면 서로 힘을 얻기 위해 끝없는 게임을 합니다. 이런 밀란 모델은 역기능적 가족이 서로 힘을 얻기 위해 가족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정상은 게임을 의미하며 치료자는 게임을 멈추기 위해 역설적 개입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기 밀란 모델은 역설적이고 지시적인 접근에서 멀어져 협동적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료 목표 및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모델의 치료 목표는 제시된 문제 해결이지만 증상의 행동 제거뿐 아니라 행동을 규제하는 가족 체계의 변화까지를 포함합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개입도 구체적이고 치료 효과도 크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객관적이며 행동적인 언어로 구체적 설정을 유도합니다. 가족의 발달 단계별 과업과 전환기에서의 위기에 관심을 갖고 헤일리의 경우 치료의 목표에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단계 이행기의 과업 달성과 성장을 포함합니다. 전략적 치료 과정은 구조화된 방식으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즉, 첫 번째 문제의 정의, 두 번째 목표 설정,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치료적 개입입니다. 주요 전략적 모델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MRI 상호작용 모델은 치료 과정에 대한 소개, 문제에 대한 질문과 정의, 문제를 유지하는 행동과 평가, 치료 목표의 설정, 그리고 행동적 개입의 선택과 실행, 그리고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은 친화 단계, 문제 규명 단계, 상호작용 단계, 목표 설정 단계, 개입의 선택과 실행 단계, 그리고 밀란의 체계적 모델에서는 치료 전 단계, 치료 단계, 다음으로 치료간 단계, 개입 단계, 치료 후 논의 단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초기 면접은 전체 치료 과정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므로 첫 면담에서는 가능한 모든 가족원이 참석하도록 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증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정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헤일리의 초기 면접은 구조화되어 있는 다음의 4단계를 따릅니다. 친화 단계. 이 단계는 치료에 참석한 모든 가족이 협동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자는 자신을 먼저 소개한 후 가족 개개인에게 소개를 요청하고 소개하는 동안 가족의 상호작용을 관찰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규명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각 가족원의 문제에 대한 관점을 보는 때이므로 가족원의 의견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충고, 비평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초점은 가족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정서적 측면이 아닌
사실과 의견에 대한 정보 수집에 둡니다. 세 번째로 상호작용 단계입니다. 가족원이 서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교환하는 단계로 가족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치료자는 가족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과 연합, 삼각관계, 권력 위계 등을 관찰하며 가족의 대화를 돕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시된 문제를 재현해 보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증상을 유지하는 가족의 연쇄 과정과 가족 구조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진행될 치료의 개입 단서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변화하기 원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언어로 말하도록 유도하여 가족이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에 대하여 치료자와 가족이 명확하게 정합니다.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전략주의 모델의 사정은 가족원 개개인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를 파악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되므로 치료자는 가족 위계가 어떻게 가족의 문제와 관련되는지 알기 위해 회기 중 가족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증상이 가족 관계에서 보복적 성격을 가질 가능성을 고려하며 증상이 가족원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세대 간 연합, 동맹, 거리감 등의 질문을 통해 예비 가설을 수립하고 확인 및 수정해 나갑니다. 개입하기입니다. 전략주의자들은 정밀한 관찰과 면접을 통해 가족 상호작용의 반복적 연쇄 과정을 파악한 후에 역기능적 연쇄 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개입을 계획합니다. 치료 과정에서는 내담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면이나 설명은 되도록 하지 않으며 우회적인 역설적 개입을 통해 과제를 주어 변화를 유도합니다. 역설적 개입은 치료 상황에서 내담자의 저항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시와 은유적 언어의 사용, 역설적 개입, 실현 기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담자를 치료적 이중 구속에 빠지게 하여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 증상을 포기하거나 증상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력을 인정하는 변화를 택하게 합니다. 가족들에게 15분 이상의 논쟁은 허락하지 않으며 관찰팀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이후 치료자 역할 및 치료 기법부터서는 우리 강일원 선생님께서 소거를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